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래서 삶이 요동칠 때면 바다에 간다. 그곳에서 서퍼들과 샤카 사인을 주고받는다.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남기고 가운데 세 손가락을 접으면 서퍼들의 사인, 샤카 사인이 된다.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책과 영화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이제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기도 했고 네. 웬일인지 청년님이 강력 추천하면서 해양 스포츠 영화를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청년님께서요? 네. 네. 왜요?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복장은 다 스포티하지 않는데 오늘. 아니 준비할 거면 옷도 좀 준비하고 그러지. 그 이제 저 청취자분들, 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네. 좀 편안한 눈 건강을 위하여 오케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되게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어둡게 네. 입고 왔는데. 네, 맞아. 나 오늘 다 블랙으로 맞아, 입고 맞아, 왔는데. 영화 얘기로 이어가 보자면 오늘 영화가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이죠. 네. 포스터를 보면요. 서핑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 네. 이 분명 서핑과 관련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해양 스포츠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핑이기도 그래요? 하고, 네, 약간 햇빛이 장렬하는 그 여름에서 파도를 막 가르고 파도 위를 막 거느리는 듯한 그런 몸짓으로 막 네.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감탄사가 막 나오기도 하고, 또 약간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서프보드를 막 타고서 이렇게 맥주병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좀 서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영화이다 보니 좀 고르게 되기도 했고요. 또 휴가 기간에 영화 보시면 좀 생각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줄 수 있는 영화여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포스터에서 여성이 보드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은 원래 사실 그녀가 서핑을 좋아해서 하는 글에서 나온 모습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여러 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보드를 들고 웃게 있게 된 장면을 포스터에 넣어서 좀 결말을 암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부제가 나에게로의 여행이니만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좀 서핑도 즐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 포스터만 보면 여성과 굉장히 잘 어울리던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녀는 처음에는 서핑과 잘 어울리지 않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요, 사실 2015년에 나온 영화라 쓰이진 않지만 요즘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머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머? 네네네. 네. 베이비 부머 세대를 좀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 네,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좀 꼰대, 기성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제 부머라고 쓰이는데, 이제 자신만의 세계나 경험이 워낙 뚜렷해서 자신보다 젊은 사람의 경험과 말을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여성 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뉴요커라서 좀 편집자로 일하는 그런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주로 나오고요. 그녀를 상징하는 것은 검은 하이힐과 잘 갖춰진 정장 차림,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또 아들이 엄청 잘 되길 바라면서 아들도 이제 글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들의 글부터 아들의 모든 일상까지 전부를 간섭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머와 반대되는 말로는 이제 밀레니얼, 우리나라 말로는 MZ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부머가 사회가 이제 변함에 따라 뭔가 기성세대의 삶이나 사고방식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머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따를 수 없는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녀의 아들 안젤로가 딱 밀레니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간섭에 질릴 대로 질려서 엄마 몰래 대학교 퇴학 서류를 던져버리고 퇴학을 했어요. 네, 뉴욕을 오. 그리고 엄마를 떠나 자유롭게 살겠다면서 이제 이혼한 아빠가 있는 LA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네. 이제 LA에서 마음껏 서핑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자유를 만끽하는 삶에 만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거기 갔는데 마침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사는 작가가 있었던 거예요. 서핑을 엄청 잘하는데 네. 딱 식당에서 마주치니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작가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들로서는 와, 내가 바라는 삶이 여기 있다. 나의 롤모델은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뉴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자신에 대해 정말 대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판 꼰대인 엄마와 그렇죠. 미국판 MZ 아들의 네.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소개만 들어도 이 서로의 갈등이 굉장할 것 같다는 네네네. 상상이 됩니다. 엄격하고 구속하는 엄마와 이에 질려 멀리 떠나버리는 아들. 엄마도 열통이 터져서 바로 쫓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 이제 아들에게 연락을 계속 하는데 5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통이 터져서 미 대륙을 가로질러 아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기사 겸 수행원을 대동해서 아들을 계속 차로 미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침 이제 너무 가까이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들과 딱 맞닥뜨리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들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너 이런 LA에서 살면 성공의 의지도 약해지고 그리고 서핑보드 같은 걸 타면 사고력도 낮아질 거다. 계속 두뇌를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에 더 분개를 하죠. 그래서 분개를 하면서 엄마를 향해서 수영장에서만 헤엄치는 엄마는 절대 바다 위에서 서핑보드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약간 긁은 것 같은데. 네, 엄마 성질이 좀 약간 긁었죠. 바짝바짝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또 엄마 성격상. 그쵸. 네. 이걸 내가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럴 맞아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엄마도 약이 바짝 올라서 아들도 욱하고 엄마도 욱하고 그래서 네. 이제 엄마는 당연히 저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니까 그냥 그 위에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행원이 강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라. 안전도 있고 하는데 난 괜찮다. 일주일에 한 3번 400m씩 수영을 하는데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 되죠. 수트 입는 것도 힘들고. 그럼요. 완전 다른 분야인데. 네, 보드를 밀어주는 것도 되면 이제 밀어주면 자기가 당연히 파도 위에 딱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늘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 머리나 옷이 파도에 망가지기도 하고 서핑보드에 올라타기도 힘들고 올라가도 다가오는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물 먹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진짜 엉망이 되어서 백사장에 넉다운돼서 눕게 되는 제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핑을 딱 배울 때 초보자가 그 물에서 겪을 만한 상황들을 카메라가 워낙 잘 담아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보면서 서핑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나중에 들었고 이 장면이 나올 때는 나 서핑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좀 두려움이 들 정도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해결한 엄마는 네. 이제 서핑보드가 마음에 들지 않고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우리가 포스터를 봤잖아요 이미. 네. 이렇게 약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결국에는 성공하고 맙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뉴욕에서는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모든 것을 했고 또 그걸 척척 해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LA 와서는 자식도 서핑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몸뚱아리랑 마음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늘 뭔가 바른 자세에 잘 차려입은 옷차림과는 달리 여기서는 수트도 마음대로 잘 안 입어지고 영화 초반에는 수트를 결국에는 호텔에서 다 입고 그 두꺼움을 입고 나와서 했는데 점점 갈수록 수트도 그냥 반만 입고서 이제 포기한 상태로 다니는 그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슈트는 이제 물속에서 입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렇죠. 근데 밖에서 이제 입으면 안 들어가.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런 성격 끙끙대다가 때문에. 안에서 입고 하는 이제는 뭐 그렇게 나는 게 후반으로 나오는데 이런 엄마의 그런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쭉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네. 이를테면 아까 엄마를 상징하는 게 검정 하이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점차 로퍼를 신고 슬리퍼를 신고 이후에는 맨발로 모래를 다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도나 서핑을 뭔가 자신만만하게 보면서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자기를 내맡기는 마음으로 서핑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포스터대로 아들 앞에서 그 서핑을 성공하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그녀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라 우연히 배운 경험, 체험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했던 일이나 그녀를 둘러싼 뭔가 상황 이런 것들에서 그녀가 직접 부딪히면서 점차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고요. 그리고 뭔가 더불어 늘 해냈던 그녀의 모습처럼 서핑도 결국은 해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LA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 또 아들은 자신의 삶이 LA에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환상이 깨지고 깨져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학교에도 전화를 해서 네. 퇴학은 나 혼자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불러달라 이렇게 서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봤을 때 엄청 선망했던 서핑했던 작가는 네. 사실 남의 팁이나 훔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랬구나. 마약류 같은 거를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 여름을 함께 했던 친구들도 나는 여기까지 즐겼으면 됐어. 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모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뉴욕으로 다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서핑에 우연히 혹은 오기로 도전하는 제키와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나 선망하던 삶을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현실과는 달라서 평범한 일상을 다시 꿈꾸는 아들 안젤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네. 러닝타임이 한 2시간 조금 안 되는데도 보다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밌게 진행이 되고요. 또 보시고 나면 각자 여운에 남는 대사라든지 혹은 내 상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아마 콕콕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여름 스포츠 서핑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니까 더운 여름 휴가철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 여름 휴가 시즌이고 무더운 여름이라 서핑 관련 영화를 준비하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군요. 뭐 들으면서 역지사지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네, 주말 활용해서 영화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을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보면 눈도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청년님도 서핑 관련 책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서핑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엄청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물밑 작업이 있었군요. 몇 번이나 서핑 주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너가 무슨 서핑이냐. 왜 그렇게 서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해양 스포츠를 동경합니다. 잘 못해요. 저는 동경하는구나. 잘 못하는데 그 어떤 구릿빛 피부 그리고 이제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난데? 맞아요. 네, 약간 저를 동경하는군요. 예. 이렇게 또 그냥 받아주면 어떡해요? 저는 사실 동경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쇼츠 각인데. 저는 동경해요. 저는 그 수트 위로 보이는 어떤 그런 좀 구릿빛 피부가 탄탄한 몸 사실 제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저는 솔직하게 동경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핑을 저는 좀 다뤄보고 싶었고 요즘 또 너무 덥잖아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다들 계곡으로 떠나시고 또 골목도 좀 한산하더라고요. 이번 주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서핑에 대한 이야기 책을 가져왔고요. 네. 김민영 작가의 난생 처음 서핑이라는 책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은 전문으로 서핑을 하는 그런 서퍼가 쓴 책입니까? 뭔가 서핑을 하는 선수가 쓴 책은 아닌데 그래도 매년 서핑을 즐겨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저는 뭐 감히 서퍼가 쓴 책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을 쓴 작가는 그 프리랜서 PD로 방송국에서 일을 했던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이었어요. 콘텐츠 만드는 직원이었어요. 선배였어요. 네. 근데 방송국에 저는 뭐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업계의 분위기라는 게 또 책에서 나오는데 6개월마다 인턴이 바뀌고 2년마다 계약직 파견직 직원이 계속 물갈이가 되는 이런 어떤 방송의 내부 문화를 좀 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미래를 새롭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무작정 유럽행 비행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도시가 포르투갈의 포르투라고 해요. 네, 포르투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 이제 숙소인 호스텔 로비에 붙어있는 서핑이라고 이제 물음표가 있는 그 글자를 보고 그냥 이끌리듯 여행지에서의 충동으로 신청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포르투에서 처음 서핑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포르투가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오는 빅 웨이브의 성지거든요. 거기서 서핑을 처음 배운 겁니다. 이야. 그래서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처음부터 나온 앞부분은 서핑이 그렇게 유쾌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파도와는 좀 다른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작가는 이제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하고 진짜? 그 파도가 깨지는 소리구나. 깨지는 소리 엄청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하고 눈, 코, 입 모든 막을 수 없는 신체의 이런 구멍으로 모든 바닷물에 밀려오는 나는 물미역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불쾌한 기억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찔한 첫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다시 하는데 인턴 경험도 많고
또 어떤 프리랜서 경험도 좀 많아서 다시 방송국에 취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잠을 재울 수 있던 게 파도 소리가 들리는 ASMR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조금씩 잠을 청하게 됐는데 네. 그렇게 포르투에서의 기억, 서핑의 기억, 파도가 주는 위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서핑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여름만 되면 발리로 여행을 떠나는 서퍼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범한 대한민국의 취준생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빠른 속도로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된 거군요. 네. 자, 김인영 작가에게 파도의 의미, 또 서핑의 의미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서술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 서핑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굳이 이 책을 또 골랐던 이유는 네. 이제 많은 좀 대한민국 취준생 청년들 좀 공감할 내용이 좀 많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문장도 좋았습니다. 책 속에 푸른 하늘빛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서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진짜 마치 그 UHD TV가 보듯이 엄청 선명한 어떤 파도가 그려지듯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네. 흑백 영화 보듯이 엄청 온도차가 심하구나. 온도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문장만으로도 약간 온도가 다르고 네. 빛도 다르고 그래서 참 청량하게 글을 잘 썼다. 시원하다. 여름에 읽을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작가가 사랑하는 주제면 이렇게 생생하게 담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또 제가 읽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요건 또 신바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래서 삶이 요동칠 때면 바다에 간다. 그곳에서 서퍼들과 샤카 사인을 주고받는다.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남기고 가운데 세 손가락을 접으면 서퍼들의 사인, 샤카 사인이 된다. 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요 사인? 그쵸, 이거죠? 네, 요 사인. 요 사인.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서술되어 있지는 않는데 뭔가 고래에 꼬리 짓누름이 같다 생각을 했어요. 큰 고래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괜찮은지 서퍼들끼리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그런 네. 인사인데 뭔가 국적도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파도에 올라탄 사람들 응원하는 이런 문화가 저는 너무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돼서 서울의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우리 일상 속에서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뭔가 이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발리에서는 그런 파도를 부딪히고 넘어진 사람들한테 뭐 해주는데, 우리는 같은 파도를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좀 나서. 이 책은 이제 서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일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참 읽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어쩌면 서핑에서 이 삶에 대한 철학도 배울 수 있겠군요. 네. 책에 담겨있는 작가의 작은 성창들도 궁금한데 어떤 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파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뭔가 서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또 발리의 휴양지 이야기 대비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는 내 거라고 밀어내고 비키라고 소리치고 뭐 송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발리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발리로 가면 이제 생활체육이고 서핑이 그리고 꼬맹이도 나오고 백발의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리고 여행객들한테 파도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준대요. 처음에는 이제 밀어주고 돈을 달라고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서울스러운, 너무나 한국스러운, 서울스러운 고민이었다라고 잠깐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있을 서핑이 정도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너 밀어줬잖아. 네. 팁 좀 줘. 이렇게 그렇지. 요구할까봐. 네. 그렇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냥 그렇지. 양보하고 그냥 해준데 우리는 그냥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되돌아 지더라라고 책에 나오기도 한데 또 그걸 쭉 보면서 또 참 우리 씁쓸한 면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매일 휴가로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생존해야 되는 일상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휴양지에서 발견한 여유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참 우리가 타고 있는 일상의 어떤 바다들 일상의 파도는 참 우리는 참 빡빡한 파도겠다. 내가 더 멋지게 뽐내게 서핑을 한다고 완전 공감합니다. 밀어내고 빡빡한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을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곱씹어 볼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락달락 소개를 드리면 한 챕터 이름이
일어서지 않으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다는 단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서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 울퉁불퉁해도 이게 내 파도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탄 이상 이게 내 거고 오늘에 집중해야 되고 좀 단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격려한 이야기가 있고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는 단락도 있어요. 그래서 서핑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이야기.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뭔가 서핑이 어렵더라도 어떤 청년에 대한 관점들, 일상에 대한 관점들을 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휴양지에 대해서 또 일상을 되돌아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제 꼭 읽어보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 네. 저는 청량감이 있는 책이다라고 감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뭐 잠깐 언급했는데 이 샤카 사인은 네. 우정, 이해, 동정심 그리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각양각색의 민족 간 또 문화 간의 이 결속을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알로하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서퍼들에게는 안녕, 뭐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자, 서핑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도 주변 이웃에게 샤카할 수 있는 이 포용력과 또 여유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북청년 우동준, 무비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카.